요즘 전기차 정말 많아졌죠?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충전 사업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거대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2.5%.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이만큼씩 성장할 거라는 예상치예요. 연평균 성장률인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 성장세면 전기차 충전 사업은 새로운 골드러시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너도 나도 이 기회의 땅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글로벌 충전기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산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들 왜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열광하는지 그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되는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인데요. 2024년에만 전기차가 1,700만 대 넘게 팔렸고 공공충전기도 벌써 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충전기의 65%가 중국, 딱 한 나라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시장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서구권에 잘 나가던 충전기 회사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표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미국의 차지 포인트, 엄청난 손실 때문에 구조조정 들어갔죠. 한국의 SK 시그넷도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결국 매물로 나왔습니다. 호주의 트리티움은 아예 파산해버렸어요. 이건 그냥 요즘 장사가 좀 안 되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기업 좌회사인 NLX웨이가 북미 사업을 접으면서 17만 개가 넘는 충전기가 갑자기 소프트웨어 지원이 끊기는 고아 충전기가 될 뻔했습니다. 내가 잘 쓰던 충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벽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건 바로 하드웨어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린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AC 완속 충전기 있잖아요. 중국산은 158달러, 우리 돈으로 20만 원 조금 넘는데 서구권 브랜드 제품은 550달러가 넘어요. 가격 차이가 3배가 넘게 나는 거예요. 이러면 게임이 될까요? 이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상업용 DC 급속 충전기로 가면요,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중국산 50kW급 충전기는 10,000달러 정도면 사는데 서구권 제품은 제일 싼 게 25,000달러, 비싼 건 6만 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파는데도 중국 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계 기업인 엑스처지라는 곳은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51.3%에 달합니다. 남는 게 반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서구권 회사들은 이익은커녕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건 원가 경쟁력에서 이미 승부가 나버린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중국 밖의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벗에 나선 거죠. 이 문장이 바로 그 새로운 전략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고객을 만나기 위한 문 같은 거고, 진짜 돈은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로 버는 거다. 다시 말해, 이제 충전기라는 쇳덩어리 기계를 파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 차트를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위기라고 했던 차지 포인트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익이 거의 안 남는 하드웨어 매출은 줄고 있는 반면에 마진율이 30%가 넘는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바로 이게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하드웨어는 거의 미치고 팔아서라도 시장에 쫙 깝니다. 둘째, 그 깔아놓은 충전기를 기반으로 마진이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을 맺는 거죠. 셋째, 거기에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유지 보수 계약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는 V2G 같은 에너지 관리 서비스로 확장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치와 규제예요. 각국 정부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으려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요새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새는 바로 미국입니다. 바이 아메리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NVS의 프로그램이라고 전기차 충전소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부품 원가의 55% 이상은 무조건 미국산이어야 하고 마지막 조립도 미국 땅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 쓰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 국물도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값싼 중국 제품이 발도 못 붙이게 아예 문턱을 확 높여버린 거죠. 두 번째, 요새는 유럽이 싸고 있습니다. 유럽의 무기는 사이버 보안이에요. 영국의 PSTI 법이라든지 ISO 1151 같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 보안 표준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력을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새는 놀랍게도 산업계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고압 충전기 사태를 겪으면서 다들 학을 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표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OCCP라는 건데 이건 충전기랑 관제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공용어 같은 겁니다. 이 표준을 지키려면 기술력과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설픈 저가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설치하고 보는 땅 따먹기 경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기술력과 서비스, 그리고 튼튼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적자 생존의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성공 공식은 뭘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고장나지 않는 압도적인 신뢰성. 둘째, 까다로운 규제를 다 만족시키는 철통 같은 보안. 그리고 셋째, 전기요금을 아껴주는 똑똑한 에너지 최적화 능력. 이제 누가 더 많은 충전기를 까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누가 더 잘하느냐가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전기차 충전 시장의 새로운 게임은 더 이상 하드웨어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바로 코드의 전쟁이 된 거죠.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똑똑한 코드의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